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9장 벤젠 및 방향족의 반응으로 넘어왔어요. 이 반응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고 전혀 다른 어떤 백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형태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물론 기본 첨과 치환 제거 반응에서 배운 그 반응 원리 가지고 배우긴 하는데요. 하여튼 다른 거예요. 자, 진도 나가기 전에 이 사진을 한번 봅시다. 제가 제 연대 치전에 들어간 제 수험생 페이스북에서 제가 본 건데, 이걸 보고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설정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 제목에는, 엄마가 너무 그리운 고아의 어떤 사진이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엄마 품이 너무 그리워서, 분필 가지고 엄마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엄마 가슴 쪽에 있는데, 누워서 웅크리고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물론 고아 출신 아니죠. 제가 부모님이 존재하고 그 부모님 아래서 자라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이 아이의 그 외로움이 느껴져 가지고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대부분 다 이제 부모님 계시죠.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도 혹시나 있겠지만 그 존재 자체가 잘 모르지만 그것이 그분들이 없을 때 얼마나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그런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20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죠? 그래 갑시다. 그죠? 그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친이나 남친한테만 이렇게 카톡이나 아니면 좋은 글 보내지 말고요. 예.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한테만 보내지 말고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의 말 한마디 보내줘보세요. 굉장히 행복해요. 우리 딸들도 가끔씩 그런, 카톡을 보내는데 굉장히 아빠로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오늘 방향교인데 향기 나는 인생을 살면 좋겠어요. 자, 진도 나갈까요? 자, 명명인데 명명은 제가 거의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 챕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orthometaphara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치환기가 한 개 있을 때는 orthometaphara 하는 것이 아니라 치환기가 두 개 있을 때 어떤 한 치환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 위치에 달려 있을 때를 ortho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1 bromo 2 nitrobenzene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ortho bromo nitrobenzene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2 nitrophenol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orthonitrophenol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위치에 아닐린이라는 이게 메인 바디 작용기거든요. 그래서 아닐린이라는 그것에 3번 위치 메틸이 있을 때 3메틸 아닐린 또는 메타메틸 아닐린 메타 위치를 주로 이제 orthometaphara를 많이 합니다. 네 번째는 이거는 이제 아닐린이 아니라 톨루엔이라는 메인 바디가 있고 거기에 클로로가 4번 위치에 있을 때 이걸 파라클로로톨루엔 이렇게 해서 명명을 해요. 그래서 orthometaphara가 뭔지 아셔야지 제 말을 하는데 이게 아노미 현상이 안 생기죠. 그래서 그걸 아시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PPT를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까지는 PPT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필요한 부분을 필기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벤젠의 공명구조 나오는데 여러분들 공명구조 기억납니까? 공명구조가 뭐였더라? 예. 한 가지 루이스 구조로 표현할 수 없는 비편제화된 실제 구조를 두 가지 이상의 공명구조와 화살표를 통해서 나타낸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공명구조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벤젠을 우리가 그리면 이와 같이 단순하게 그냥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실제 공명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화학평형의 구조가 아니라 화학 반응의 구조가 아니라 공명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편제화된 시스템이라 하는데 공명 구조를 표현하면 실제로 이제 원소까지 나타나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오히려 자연에 가까운 구조는 동그랗게 이렇게 비편제화된 시스템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나아요. 알겠죠? 그걸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요거가 실제에 가깝지만 왜 이렇게 두 번째나 세 번째를 많이 쓰느냐 하면 화학 반응 메커니즘으로 넘어가면 중간체로 되면 또
저런 식으로 이제 이중결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보통은 요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명구조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편제화된 벤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는 했으니까 넘어가고, 여기서 벤젠이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 것도 아니라면, 그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제가 표현하자면, 지면 위에, 지면 아래에 이렇게 p 오비탈이 돼 있고, 그 다음에 H들이 C하고 결합해가지고, H, C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런 걸로 할까요? 여기에 p 오비탈이 이렇게 타이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p 오비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면 뒤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가시죠. 그래서 뭐 소위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원자가 결합해 있는 요 위에 평면 위하고 평면 아래 p 오비탈이 연속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요 구조로 보면 요 C하고 C하고 요 C 이중결합하고 단일결합하고 결합 길이가 다르겠죠. 그런데 실제 자연은 뭐예요? 동등한 파이 전자가 비편자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 길이가 요거하고 요거하고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실제 구조 아닙니다. 실제가 오히려 이게 닮았다고 했죠. 그래서 결합 길이, 탄소 결합 길이가 똑같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올까요? 그래서 탄소 결합 길이가 동일해요. 그래서 139 피코메타로 단일 결합이 154 피코메타 정도 되고 이중 결합이 134 피코메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결합이 134 피코메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중간쯤 돼요. 그래서 보통 1.5 결합,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결합 길이가 동일하고, 단일 결합도 아니고, 이중결합도 아니고. 그쵸? 6개의 전자가 6개의 원자에 비편제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예상보다 낮아요. 낮은 첨가 반응률을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가 예상보다 낮고 낮은 첨가 반응률을 나타내는데 낮은 첨가 반응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비편제화되면 안정화된다고 했어요. 불안정화된다고 했어요. 비편제화되면 전자전자 반발이 줄어들고 보다 많은 핵의 인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화된다고 했죠. 그럼 안정화되어 있으면 분자 상태가 여기서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더 에너지가 낮으니까 또 다른 상태, 연소나 아니면 첨가 반응과 또 다른 반응으로 갈 때는 더 작은 에너지를 내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무슨 거냐면 벤젠도 어쨌든 파이 결합이니까 어떻게 시그마 결합보다는 에너지 상태가 높겠죠. 그래서 파이 결합이 하나 있는 거는 뭐야? 에너지가 이만큼 나와요. 마이너스 118 kJ/몰 만큼 나오는데 파이 결합이 두 개 있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118의 두 배는 얼마죠? 마이너스 236이 돼야 되는데 230이 되는 이유는 요거도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이라는 걸로 조금 있으면 배웁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자에 걸쳐서 비편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중결합 두 개보다는 좀 더 안정해요.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보시면 요거는 지금 가상이란 건데 이중결합이 3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18 곱하기 3 하면 마이너스 356kJ/몰 정도의 에너지가 불안정성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첨가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가 세당량이 H2 들어가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역시 사이클 헥센이 다 되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 가상구조 hypothetical 벤젠이고 이거는 뭐예요? 실제 벤젠의 공명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제 벤젠의 그 에너지는 뭐야? 저거보다 훨씬 안정한 마이너스 206kJ/몰 정도밖에 안 돼요. 더 안정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 사이냐면 여기 사이에 있어요. 여기 사이에. 즉 단일 결합, 파이 결합 하나 있는 것보다는 불안정하지만 파이 결합 두 개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안정해. 이상하죠? 파이 결합이 불안정한 요인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벤젠은 특이하게 굉장히 안정화된 비편제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적인 이중결합 3개하고 그 다음에 실제 벤젠의 공명 안정화되어 있는 거하고 그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공명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기본 할 때는 뭐 자세하게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뭐는 알아놓으시냐면 반응할 때 이해해야 되는 게 벤젠 고리가 오히려 이중결합이 2개 있는 것보다 더 안정해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실제로 반응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알케인, 알카인의 파이결합 가지고 있어요. 탄소 파이결합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는 달리 첨가 반응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Br2 CCl4는 용매입니다. Br2 첨가하면 브로모늄 고리형 중간체가 안티 첨가하는 거 기억나나요? 스토리텔링 안 돼. 요거 K-4 산화 강한 산화제인데 안 돼. 요거는 뭐예요? 산촉매에서 수소 안 돼. 반응이 안 일어나. 안 돼. 그래서 H2NI 수소는 뭐야? 고온 고압에서 확 아주 격한 조건에서 넣어야 겨우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만큼 뭐야? 벤젠은 파이결합 3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파이결합 3개는 아니죠. 눈으로 보면 3개처럼 보이지만 즉 파이 전자가 6개고 파이 전자가 풍부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안정한 파이결합에 속한다는 거예요. 됐죠? 도대체 왜 이런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향족성이란 거 특별하게 파이결합을 3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벤젠 형태의 시스템에서는 안정한 성격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친구를 아로마티스트에서 방향족성 우리가 뭐 족하면 뭐야? 18족, 17족 이렇게 하는 그 주기율표에서 족 배우죠. 그런 것처럼 유기화학에서 이런 구조와 이런 전자의 특성을 가지는 어떤 구조가 그게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이제 방향족성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특성이냐면 평면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리의 각 원자들이 수직의 p 오비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의 p 오비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뭐가 있죠? 혼성 배운 것 중에서 수직의 p 오비탈은 sp2 혼성하고 sp 혼성이 있죠. 기억납니까? sp2 혼성은 시그마 결합 3개의 p 오비탈이 하나로 이렇게 있는 거고 sp 혼성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앞쪽으로 옆쪽으로 해가지고 파이 결합이 2개 있는 거죠. 어쨌든 수직의 p 오비탈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앞에서도 드린 것 같은데 왜 SP는 무시하느냐 하면 SP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이쪽을 좀 볼까요? SP 같은 경우에는 뭐 탄소 이렇게 되면 여기 뭐 A, B 이렇게 해가지고 이 4개가 한 평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커야 돼요.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방향족을 형성하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SP 혼성은 제끼고 SP2 혼성 원자를 가지는 그런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이며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비편제화된 파이 전자의 개수가 4n 플러스 2. 이건 뭐냐면 n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제로일 때 2, 1 대입시키면 6, 2 대입시키면 10이죠. 그러니까 그 비편제화된 시스템에 들어있는 파이 전자의 개수가 2개, 6개, 10개, 14개, 18개 이런 시스템이 될 때 어떻게 돼요? 이 2가지 조건을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만족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방향족성을 가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런 구조는 예상하는 것보다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반응성이 다르게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파이 결합은 보통 앞에서 탄소 파이 결합은 첨가 반응 잘했죠. 근데 이 친구는 벤젠은 첨가 반응 잘 안 해요. 그 반응성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